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6월의 중순이 벌써 지난 시장 상황입니다. 5월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 여부가 이번 달 말에는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도 지난주랑 큰 차이 없이 조금은 관망적인 관세가 보일 것 같아요. 네. 최근 외국인 기관들이 약간 관망을 한 제세가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주식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빠지게 돼요. 네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주는 횡보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중요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행사랑 이제 좀 있으면 이제 G20 시작하잖아요. 네네. 예, 그거랑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한 주 후반 정도부터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보장이 좀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는 상승장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장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 정도 듣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네. 지금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장기간 좀 볼만한 업황의 수소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자, 이 업황을 좀 다시 봐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수소차 관련주들이 거의 1월 말에 딱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네네. 근데 그 지금 하락한 이후에 조금씩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이러한 횡보를 보여주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여진 점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수소 관련 국내 행사나 글로벌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수소 스택, 수소 연료 전지, 네. 그다음에 수소로 난방을 하든가 수소로 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네. 그 건물 자체에서 수소로 이렇게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수소 에너지 건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본이 그쪽은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소 경제란 말이 나오는 식으로 예, 전에 수소차 관련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수소 경제 관련주 이렇게 파급력을 좀 크게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5개월 동안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수집을 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위해서 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여져요. 때문에 이제 조금씩 관심을 두는 것이 좋고요. 오늘 살짝 늦었어요. 네. 예, 오늘 관련 종목들이 다 5, 6% 이상 상승하면서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오늘이 상승 첫날인 만큼 그쵸.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직까지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16일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3대 전략 투자 분야에 4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어요. 네. 큰 금액은 아닌데 그냥 상징적인 투자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민관이나 공기업, 정부 투자 차원이 또 한 번 정부 차원의 투자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G20 관련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 같은 게 있어요. 정상 회의는 6월 말이지만 지금 G20 회의는 실무자들 담당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일단은 수소 경제에 서로 동참하면서 예, 세계의 에너지 효율과 그런 환경 문제를 위해서 수소 경제를 다 같이 동참해 보자 이런 걸 강조한 걸 얘기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G20도 회의에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수소 경제를 위해서 전략적 합의를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 유럽이 지금 손을 잡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손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은 별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해서 약간 선도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규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지금 내부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소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정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규제 좀 철폐하고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도와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뭔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3대 전략 투자 분야가 아니라 정말 규제나
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일본이랑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세계 3대 최고 경제권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랑도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잡고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수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그쵸. 지금 매우 굉장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나라들과 기술 교류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좀 원천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일본은 지금 도요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벤츠 같은 데도 수소차를 지금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수소차 기술에 현재 앞서는 거는 한국의 현대차 중심,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중심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좀 비중을 많이 싣고 있고요. 아무래도 버스차나 대중교통 중심의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을 제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많은 자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대한민국 수소 엑스포가 시작돼요. 그 엑스포에는 이제 세계적인 수소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수소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뭐 수많은 증권 애널리스트라든가 투자 전문가들이 유명한 투자 쪽은 어디 쪽인가 수소 관련해서 예, 그런 것을 한 총 엑스포를 하게 되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좀 수소 경제가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뭉뚱그리는 게 아닌 정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규제 완화나 뭐 제도 개선에 대한 뚜렷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많은 사업들이 수소 관련해서 집중을 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게 현 시점의 스탠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차 관련주들은 지금 뭐 오늘 조금 올랐다고는 하는데 오른 첫날이잖아요. 현 상황 좀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월 말에 딱 고점을 찍었어요. 맞아요. 근데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계속 하락이 나왔어요. 맞아요. 급락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진짜 정말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조금씩. 예, 그렇죠. 계속 하락을 하면서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한 40~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그리고 그 5월 초에 약간 저점을 형성하였고요. 그리고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간 횡보권을 만들고 있어요. 횡보권이라는 거는 마땅히 상승도 안 하지만 하락도 더 안 하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균형에 맞춰졌다고 하죠. 예, 원래 주가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균형 싸움이거든요. 예, 매수가 더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고 매도가 더 많아지면 하락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6월 초에 일부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조금 하였지만 그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요. 일시적인 상승을 그쳤고요. 하지만 점점 그런 조짐이라는 게 최근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는 거는 이제 조금씩 상승으로 변화하려는 약간 징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예, 수소차 관련주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거의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정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아직까지 물량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그 기관 투자자들이 참 재수가 없는 게 예, 그 수소차 관련해서 리포트도 많이 쓰고 뭐 그 엑스포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수소차 관련해서 투자를 이제 장려한다고 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 안 삽니다. 예. 약간 늘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예, 기관들은 참 저렇게 해서 저러니까 국민들의 신임을 자꾸 잃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하는데 아무래도 기관 투자들이 좀 들어와야지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기금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연기금은 장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대장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업황의 대장주들 하나씩 또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수소차 관련주 종목들이 100개가 넘어요. 많네요. 대부분의 전기차 종목들도 수소차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따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주 위주의 선취매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 대장주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도하는 종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대장주가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수소 경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대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대장이 먼저 돌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쫄병들도 쫓아가고, 네. 그다음에 뭐 꼴뚜기 뛰면 망둥어도 뛴다 이런 말로 했듯이 네네. 전혀 수소차랑 큰 연관이 없는 종목들도 상승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 가게 돼요. 네네. 그런 시점에 오게 되면 대장주는 조금씩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쵸. 대장주가 10% 오르면은 쫄병주는 한 5% 올라요. 근데 대장주가 10% 빠지면은 쫄병주는 한 15% 빠집니다. 그렇죠. 빠질 그렇기 때 때문에 더 빠지는군요. 예, 네. 굳이 덜 오른 종목을 찾기보다는 확실히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의 매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은 수소차 실질적인 최고 수혜주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예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뭐 쌍용차나 뭐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수소차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현대차나 모비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질적인 최수혜주지만 아무래도 우량주고 고시총주 그렇죠. 그리고 수소에만 관련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일단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고시총 종목이나 좀 큰 종목들은 아무리 수소차가 관련돼도 그 회사가 수소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네네. 수소차 관련주로만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배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대장주에서는 그런 종목들은 과감히 빼는 게 좋고요. 네, 현대차와 예. 기아차는 조금 배제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주셨어요. 100개가 넘는 상황에서 네, 그 주도주와 대장주 위에 접근이 꼭 필요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소차는 이미 한번 작년 12월부터 1월 달에 큰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 상징되어 있는 주도주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 수소차랑 관계가 있는지 네. 정말로 수소 경제랑 큰 관련이 있는지는 안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는 주식시장의 한계인데요. 네네.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와 수소의 연관성보다는 수소차에 관한 상징성과 주도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주식시장의 왜곡된 현상인데 아무래도 대장주만 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종목이 그런 수소 경제랑 관련이 없더라도 계속 상승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경우 시장에서는 많죠. 그런 경우가 매우 많아요. 네. 그런 좋은 예로 뭐 LG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BTS 맞아요. 관련주인데 네. 실제로 그 보유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BTS 관련주라고 볼 수도 없는데 네. 아직도 사람들이 BTS 하면은 LG세미콘으로 LG세미콘. 돈을 네. 돌립니다. 이런 것이 상징성과 주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때문에 그 기업의 본질만 따라가다가는 그 닭줬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하죠. 네, 예. 그렇죠. 이 종목은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차가 이 종목이 정말 수소 관련주야. 네.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막 오릅니다. 네. 그런다면은 아니야, 내 종목이 진짜 수소 관련주인데 늦게 갈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는 안 갑니다. 그쵸. 예, 결국은 오른 놈만 오르기 때문에 네. 꼭 주도주, 대장주, 예, 본질에 크게 얽히지 않는 네.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만한 수소차 5대 천왕이 있어요. 아, 수소 5대 천왕.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네, 어떤 예, 종목들이 있죠?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가장 대장이라고 보여지는 게 유니크. 유니크 예, 유명하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예, 유니크.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예, 가파르게 올랐네요. 3,000원에서 한 4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네. 예, 거의 한 달 반 동안 4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1월 말쯤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계속 하락 나오면서 지금 횡보하고 흐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수소차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희망을 불러드리고 그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풍국주정. 네, 풍국주정. 네, 볼게요. 이것도 유니크와 마찬가지로 12월 10일부터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긴 횡보 끝에 오늘 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6.3%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EM코리아. EM코리아. 예, EM코리아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 다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미코. 미코. 예, 미코 이름 참 예쁘죠. 네. 미스코리아가 아니고 미코. 미코. 예, 이 종목도 3,000원에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지금 긴 하락 끝에 횡보 흐름 나오고 다시 상승, 오늘 4.5%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퓨얼셀. S퓨얼셀은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좀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신규 상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소차 관련 그러네요. 기술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관련 경제 브리핑을 할 때 네. 에스퓨얼셀 대표이사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 게 큰 이슈가 영향이 돼가지고 있죠. 네. 약간 스타가 되면서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네. 현재는 전저점 부분까지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수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네. 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수소 대장주를 보시면은 네. 묘한 흐름이 보입니다. 금요일 날 네. 이유 없는 하락을 했어요. 그렇네요. 예, 금요일 날 6월 14일 날 6.3% 하락을 했고요. 음. 풍국주정도 마찬가지로 어. 3.2% 하락했고요. 네네. EM 코리아도 9.2% 하락을 했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도 네. 8.4%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금요일 날 의도적인 하락을 했어요. 그 네.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주식 시장에는 세력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세력들이 약간 개인들의 희망을 밟는 짓을 하는 거죠. 예. 음. 이게 월요일부터 올릴 예정인데 네. 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한번 털고 간다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밑으로 확 내리꽂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보유 물량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겁에 질리게 되면서 네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긴 하락을 보이면은 웬만한 개인 투자자는 못 버텨요. 그동안 잘 버티던 종목이 하루 만에 7% 하락이 나오게 되면 못 버팁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털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열받는 거죠. 맞아요. 예. 때문에 참 악의적인 하락이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거. 네네. 이렇게 악의적인 하락이 나온 다음부터는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도하신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 예. 그래도 다시 한번 매수 시점 잘 잡아가지고 네. 수익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아까 그래서 100개 넘는다고 예, 하셨으니까. 5대 천왕 말고 네. 뭐 일진다이아, 그렇죠. 세종공업, 네. 뭐 JNK 히터, 그다음에 NK, 네. 그다음에 뭐 이지, 음. 뉴로스, 네. 뭐 동양 피스톤, 어. 그리고 삼보 모터스, 네. 뭐 성창 오토텍, 음. 영화테크. 네.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종목일 거예요. 그렇네요. 워낙 수소차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수 AMS, 그렇죠. 뭐 평화산업, 그다음에 세원, 인지컨트롤스, 네. 코롱머티리얼 차트를 다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네, 차트 흐름이 예. 거의 다 비슷해요. 1월 말 정도까지 고점을 찍고 네.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최근 저점 찍고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차트 굉장히 다 비슷하죠. 그렇죠. 하지만 올라갔던 강도가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틀려요. 대장주는 일단 올라갔던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네네. 대장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겠다는 거 그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고요. 네. 그 쫄병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장주가 빠지면 빠지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치고 나간 종목이 쫄병주 중에서 몇 개 있긴 한데 일단 음. 대장주가 가장 큰 상승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장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대장주들 저희 5대 천왕, 뭐 수소 5대 천왕에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그 네. 밖에 종목들도 차트 흐름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좀 매수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매수할 만한 추천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뭐 장기도 좋고 단기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쫄병주 중에서 몇 개를 좀 골라왔어요. 네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동양 피스톤이라는 회사인데요. 오. 자동차 관련주고요. 네. 역시 보시면은 1월달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저점에서 3배, 2배 반 정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좀 최근 하락이 나오지만 최근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소차 관련주와는 다르게 금요일날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금요일날 상승을 했고요. 오늘 약간 보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오늘 가격을 보시면은 그동안 고점을 유지했던 부분에 머물고 있어요. 네네. 이럴 경우에 한번 상승 크게 나오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접근하기 좋아 보이고요. 네. 일단은 제가 매수가를 좀 정해드리고자 하면은 네. 지금은 조금 비싸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5,800원 부근까지 오면은 네. 좀 기다리면서 매수할 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에서 많이 안 빠지고 한 2% 정도만 빠져도 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순간적인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때문에 이런 종목 장기로 가져기보다는 순간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간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6,500원 부근에서 과감하게
수익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계 기업에 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수소 쪽만 아니라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면서 네. 지금 환율 상승해서 약간 수익성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총도 별로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성이 좋아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 굉장히 매수를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추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 동양피스톤은 예. 5,800원 정도의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우수 AMS. 우수 AMS. 예, 이 종목은 한때 시장의 스타였죠. 그렇죠. 예, 보시면은 2017년 12월부터 예, 2018년 8월까지 네. 예, 한 1년 넘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한 회사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때 상승한 거는 아무래도 4차 산업에 대한 수요로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이슈는 일단은 재료 소멸되면서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뒤늦게 수소에 수소차 합류를 했어요. 네. 1월 말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빠지고 지금 다시 상승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쫄병주 중에서는 오늘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7%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이 종목도 금요일 날 좀 하락을 했지만 다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상승 나온 구간이 지금 보면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3월 이후로 가장 고가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3개월간 지금 가장 고가로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 이 구간에 일단 매물대는 다 소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네. 예,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한 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게 되면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 이 정도까지 5,300원까지. 때문에 우수 AMS는 오늘 매수가 약간 비싸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매수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에도. 예. 네. 대신 분할 매수를 꼭 해야 돼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현재가 4,800원 부근에서 한 50% 정도 매수를 하고요. 네. 내일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4,650원 부근. 예, 그러니까 오늘 4,800원 구간 1차 매수. 네. 그 다음에 내일 한 4,650원 나오면은 2차 매수. 네. 그렇게 되면은 평단이 한 4,700원 그쵸. 조금 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약간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순간적인 상승으로 5,400원 정도 부근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네. 과감하게 전량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예. 우수 AMS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좀 추천을 하셨어요. 오늘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가격은 4,800원 1차, 그리고 2차는 4,650원에서 평단가를 맞추신 다음에 물량을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수 AMS처럼 한번 상승했던 종목이 네네. 세력주기 때문에 그렇죠.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세력들은 돈을 벌어야 존재하는 맞아요. 존재들 때문에 네. 세력들이란 거는 악의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력이란 말은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 종목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보이지 주주들이 않는 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는 네. 기관이나 외인 개인 투자자 모두를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한마디로 그 종목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쵸. 굳이 세력이라고 해서 꼭 나쁜 음흉하거나 것만은 아니죠.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네, 됩니다. 그쵸. 예. 그리고 세원. 세원. 예, 이 종목은 약간 투기적인 가능성 있는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수총도 작고요, 600억밖에 안 되고 네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적어요. 이런 종목은 근데 한번 튀면 확 쳤다가 확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지금 2,800원 부근 매수 가능하고요. 네. 이런 종목은 분할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딱 매수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딱 그냥 한 3,000원 부근만 오면은 그냥 네. 바로 매도하신 전략. 이런 전략을 스윙이라고 해요. 네. 보유하고 있다가 종목이 순간적으로 튀게 되면은 네.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이미 3,000원 부근 한번 뚫어놨어요. 네네. 예, 여기서 몇 건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매물대를 이미 털어놨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매도 물량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000원 이상으로 한번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게 되면은 한 1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윙주로서 지금 현 구간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원은 현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약간 재밌는 종목 네, 태양. 태양. 예, 이름이 재밌죠. 그 YG의 태양은 아니고요. 국민연료, 썬연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라디오에 굉장히 예. 많이 CM송이 유명하죠. 국민연료, 썬연료 그 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케팅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탄가스 업체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계 2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오. 세계 2위라는 거는 아무래도 부탄가스, 그 부르스타나 부탄가스 쓰는 나라가 쓰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세계 2위 예, 타이틀이 그래도 참 좋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많이 사니까 맞아요. 수요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썬연료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때 보시면은 좀 다른 종목과 다르게 다른 흐름을 예, 좀 보이네요. 3월에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네. 이때 아무래도 태양에서 투자한 회사가 수소 관련 순료 연료 개질기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얘기에 네네. 상한가까지 갔다가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뒤늦게 수소차에 합류했어요.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굉장히 적습니다. 하루에 2만 주, 3만 주밖에 안 돼요.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소액으로 네. 예, 조금씩 약간 로또성 투자, 예, 그냥 소액으로 조금 넣어놨다가 네. 확 오르면 팔고 나오는 아까 세원과 약간 비슷한 흐름인데 네네. 종목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질 때 팔고 나오는 전략. 근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금액이 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비중을 좀 작게 그렇죠. 하셔서. 네. 때문에 약간 기업도 흑자 전환했고 그다음에 꼭 수소 쪽만 아니라 다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재미로 한번 들어갈 만하죠. 예. 그리고 뭐 DK락. 네, DK락. 예, 이 종목은 굉장히 회사가 훌륭한 회사예요. 네네. 보시면은 미묘하게나마 지금 저점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큰 상승은 아니지만 되게 낮은 각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밴드 상단에 부딪히게 되면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상승하는 흐름 봐서는 이게 수소차 관련돼 있고요. 거기다가 가스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도 모두가 분류가 돼 있어요. 네네. 이렇게 애매한 테마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지만 수소차 섹터가 떨어진다고 해도 네. 다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케이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가치 성장주로 보유할 만한데 오늘 6%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기 다소 비싸다고 보여지고요. 어. 좀 하락이 나오게 돼서 한 11,000원 이하로 가게 되면은 네네. 매수를 하시고 이 종목 한 2달 이상의 약간 중기 투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네. 예, 1일을 하기보다는 한 1,5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최대한 하신 다음에 네. 한 12,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약간 느리게라도. 그렇죠. 12,000원 전 부근 수익 실현하시면은 한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2, 3개월 20%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그쵸. 수익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 그렇게 중기적으로 접근하실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DK락은 중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다음에 좀 재밌는 종목. 네. DIT. DIT. 예, 이 종목은 딱 가격 신규 상장주예요. 네네. 예, 작년 8월에 상장을 했고요. 거의 6개월 동안 하락을 했다가 네. 1월에 수소차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르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렇네요. 예,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꺾어지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 종목은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네네.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좀 특이해요.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네네. OLED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관련 기술도 있고요. 아. 그 수소차도 엮여 있어요. 네. 그 수소차 장비 테스트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수소차 관련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났잖아요. 그쵸. 노르웨이 폭파라든가 네. 그 우리나라도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 폭파 약간 의혹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장비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그쵸.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다는 게 수소 관련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렇게 엮이진 않았어요. 예, 다른 수소차에 비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 네네. 오히려 이런 점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딱 차트가 긴 상승을 보여주고 5월 하락세 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 다시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약간 지지부진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매수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현 네. 구간 8,800원 구간 네. 굉장히 매수 매력적으로 보여주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추천할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매수하시고 꼭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네. 기타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종목은 외인과 기관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시 전고점 향해서 다시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전고점이 11,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게 되면은 한 2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매수하시고 한 2달 정도 예 보유하시면은 2달 안에 네. 전고점 목표가 한 11,000원 부분까지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네. DIT 같은 경우는 매수가 굉장히 예. 지금 매력적이라고 하셨고 8,8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 뭐 매수할 만한 쫄병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예. 봤는데 그리고 이 회사는 네. 특이하게 또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도 하고 700억에 있어요? 가까운 아.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산이 많이 있다는 점도 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쫄병주를 좀 살펴봤는데 그럼 대장주도 아까 그렇죠. 뭐 오대천왕에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자세하게 좀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대장주는 아무래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5종목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1대 대장이 유니크랑 풍국주정 2개예요. 네네. 가장 먼저 치고 나가요.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먼저 시장을 주도해 나가죠. 그쵸. 때문에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1월부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흐름이 멈춰 있어요. 근데 오늘 7.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지는 않아요. 그쵸.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됩니다. 네네. 때문에 지금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많이 빼고 나온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네. 때문에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00원에서 지금 현 구간 사이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현 구간 50% 매수, 그다음 7,500원 오면 다시 50% 매수. 네. 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전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9,200원 정도까지, 9,200원 부분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네. 이게 순간으로 갔던 꾸준히 갔던 1차적인 목표가 9,200원 제시드리고요. 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에서 정리하는 걸로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7,600원 정도 부근 매수해가지고 네. 예, 한 9,200원 정도 200원. 매도하는 방향으로 일단 추천드립니다. 네. 유니크 설명 네. 들었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기 때문에 네. 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 때문에 좀 지켜보고요. 네. 풍국주정도 마찬가지. 예, 16,000원 부근 매수 가능. 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한 21,000원 정도. 어떻게 보면 유니크보다 더 먹을 구간이 크긴 한데 네. 아무래도 유니크가 가야 가겠죠. 그렇죠. 예, 좀 연동된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 종목도 한 2만 원 넘어가면은 매도 측면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네네. 예, 이러한 매도 측면을 빨리 제시 드리는 건 제가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EM 코리아도 마찬가지. 오. 또 금요일날 많이 뺐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오히려 지금 사면 괜찮아요. 예, 그렇군요. 금요일날 많이 빼고 좀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한 8,000원까지. 예. 때문에 뭐 한 이것도 한 20% 정도 수익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8,000원 정도 오면 매도해야 됩니다. 네. 또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코. 미코도 모르겠어요. 미코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예, 정말 저평가되고 있고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실적도 너무 좋고요. 네네. 이 회사가 수소차로 엮인 게 저는 아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그렇죠. 하고 있는 예, 회사죠. 반도체도 네네. 하고 있고요. 뭐 세라믹 관련해서 자원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좋은 회사예요. 너무나 재무지표가 아름다운 회사입니다. 네네. LG세미콘이랑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총은 LG세미콘 반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아무리 LG세미콘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미코는 현재 너무 저평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회사들은 주가 부양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사업만 잘하고. 그렇죠. 네. 때문에 앞으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되면은 큰 상승이 나올 거고요. 네. 미코도 금요일날 많이 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수 매력적이에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이 종목은 한 8,000원 부근 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 정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 목표가가 높아요. 그렇네요. 왜냐면 워낙 펀더멘탈도 좋고 다른 가치로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조금 길게 가져가도 됩니다. 다른 종목들에 그렇군요. 비해서. 네. 미코. 그다음에 SP올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네네. 상장가 이후에 거의 최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주도주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만큼 반대급부로 상승을 하기 네네. 때문에 이 종목도 뭐 목표가 한 28,000원 정도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다. 아, 28,000원 아니라 25,000원입니다. 25,000원 정도.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하게 되면 20% 정도 예, 수익 가능하고요. 네. 수소차들이 오늘 상승 나오고 있지만 아직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네. 오늘 거래량이 확 터지든가 아니면은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갔던 건 조금씩 빠지면서 밑으로 하락 마감할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을 반납하고 네. 좀 빠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시 상승할 겁니다. 네. 때문에 수소차는 오늘이 거의 첫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금 매수할 만하다는 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종목 다 했죠. 네, 대장주 5종목 예, 다 했고요. 봤어요. 예, 일단은 탑픽을 일단 3개 꼽아드릴게요. 그렇죠. 네. 좀 예상은 되지만 탑픽 종목. 네. 일단 미코. 예, 네. 중장기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건 현 구간이 저점이고 큰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절대 물리지 않는 종목을 얘기해요. 네. 더 빠지는 않을 거고요. 현 구간 매수하시면서 아무래도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수소 경제에 약간 상징성 가지고 대장주로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장주들은 다 좋아요. 유니크, 풍주정, 이엔코리아, 미코, SP올셀 다 매수 가능하긴 한데 네. 좀 안전한 측면에서 보면은 미코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수소 관련 모멘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미코를 일단 가장 큰 탑픽으로 뽑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DIT. 예, DIT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상승 이후 지금 하락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꼭 수소에만 엮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 관련 뉴스가 나와서 상승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반도체나 뭐 OLED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다시 정고점 공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매우 줄었기 때문에 네.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AMS. 우수 AMS. 예. 네. 이건 쫄병주 중에 추천드리는 건데 네네. 우수 AMS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력주,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거의 4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던 세력이 있는 종목이기 그쵸. 때문에 지금 세력이 뭐 아무리 이때 수익 실현하고 나갔다고는 하나 네. 여기에 성에 차지 않은 세력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예, 지금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우수 AMS도 그 자동차 전장이라든가 약간 4차 산업 자율주행 이런 거에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네. 때문에 한번 해먹으면 또 굉장히 해먹는 우수한 AMS입니다. 때문에 이름 따라가는군요. 예, 네. 관심을 둘만 하고요. 때문에 우수 AMS는 지금 굉장히 세력주로서 치고 나가는 흐름도 매우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거래를 한번 터지면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우수 AMS는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약간 6,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거의 30% 정도까지 그러네요.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좀 참고 잘 기다리면은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탑픽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탑픽은 미코, 네. DIT, 우수 AMS. 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좋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꼽은 탑픽은 이 3가지로 네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3개 종목은 미코, DIT, 우수, AMS 이렇게 3개 종목이고요. 대장주와 관련해서 또 작은 종목들까지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황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투자할 때 분명한 유의사항이 있겠죠. 어떤 유의사항을 꼽아주실 건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유의사항들 있잖아요. 네네. 수소차 관련주들이 1월 말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뭔가 수소 경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그렇죠. 조금 이어지고 있는 뭔가 상황이죠. 수소 경제의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가 네. 뭔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좀 그동안 하락을 너무 오래 하였고 이제 좀 네. 반등한 시점이 아니냐 그런 접근이지 네네. 뭔가 나아지는 건 없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 랠리 12월부터 1월부터 나왔던 거의 네네. 3-4배 가까이 올랐던 랠리 이러한 장기간 상승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예 보통 일주일 안에 마감이 될 거고요. 네. 진짜 상승한다는 하루 이틀 내에 불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어느 저점에서 이제 반발 매수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지 네네네. 다시 상승으로 대세 상승으로 전환한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다 짧게 잡아드렸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그런 점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과감히 매도해야 하고요. 수익 실현을 빨리 하는 게 현명합니다. 네. 예, 안 그러면 또 지난번 1월 고점 이후 잡고 30-40% 하락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보유하고 있다가 확 튀면은 매도하는 측면으로 빠른 예, 대응. 스윙이나 단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정확히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절가도 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그렇죠. 해드렸죠. 그리고 개인적인 손절 기준을 정하시고 네. 그 손절에 닿게 되면 바로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한번 나와도 또 빠질 땐 이유 없이 빠지기 때문에 네네네. 손절가 정확히 지켜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차 탱크 화재 같은 그 돌발 악재에 좀 그쵸. 촉각을 세워야 돼요. 네네. 이렇게 잘 올라가는 흐름에서 갑자기 뭐 수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나 뭔가 악재가 터졌다. 네. 그럼 바로바로 타락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에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건 주주의 기본 자세입니다. 네.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뉴스를 열어두고 좀 레이더를 열어가지고 돌릴 필요가 있어요. 네네.
아무리 우리나라랑 관계없는 나라라도 수소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생각보다 상승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지금 시점이 아니다. 개인들 너무 많이 투자가 들어왔다. 때문에 상승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해요. 오늘도 그냥 단기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 2, 3일 안으로 좀 상승할 흐름이 안 나온 것 같으면은 재빠르게 본전권이나 약수익권에서 매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 주 안에 상승이 또 한 번 안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좀 하는 흐름이 안 나온다 싶으면 바로 매도하고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소차 관련주에 다 물려 있습니다. 저도 그 회원분들 종목 상담 보면은 항상 포트에는 종목들이 뻔해요. 수소 관련주, 바이오, 대북주 다 물려 있습니다. 근데 다 고점에 물려 있어요. 다 마이너스 20, 30%야.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20, 30%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 전에 갖고 있던 종목들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던집니다. 자기 본전권 오면 다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주고 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때문에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는 안 올리고 딱 턱밑까지만 올려주고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폭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드린 목표가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목표가 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체 영역이에요.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100에 하나 그 구간을 이겨낸다면 더 큰 상승이 가능하지만 주식은 헛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런 차원으로 대응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약간 수소차에 대한 간략적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수소차 업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다음 시간 김재훈 전문가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미리 좀 고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은 대북 관련주 좀 할까 해요.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식상해서 관심이 없는데 일단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주구장창 대북 관련주를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말한 시점부터 오를 거예요. 대북 관련주는. 저는 그 시점을 한 수요일쯤 보고 있고요. 아마 화요일쯤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방송하는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겠죠. 항상 그래요.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테마에 식상하면 저리 가고 타이밍에 절묘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도 오늘 딱 상승한 타이밍이었고요. 대북 관련주도 수요일 날 딱 정확하게 핵심주, 대장주 파악하면서요. 딱 토픽 3개 찝어드리고요. 해당 종목 잘 목표가, 선절가, 그다음에 매수가까지 딱 짚어드리면서 이제 대북 관련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요일 날 방송 많이 좀 기대해 주십시오. 대북주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수요일날 방송 보시면서 공부 같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알차고 감사한 말씀 전해주신 김재훈 전문가님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흐름 대응 잘하셔서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